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TM이나 브리핑을 할 때 꼭 버려야만 되는 버릇, 그리고 가지고 있어야 되는 습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전화를 해도 듣지 말지는 상대방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 말을 듣게끔 하는 것, 이건 내 능력입니다. 상대방이 뭐 좀 다른데? 뭐야? 뭐 좀 이상해? 들어볼까? 이런 관심을 조금이라도 끌 수 있으면, 그쵸? 이렇게 되면 나는 내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를 한 거예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그래서 우리가 버려야만 되는 버릇, 그리고 가지고 있어야 되는 습관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버릇이라고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건지를 모르고 무의식적으로 막 하는 행동이에요. 예, 막 무의식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습관이라고 그러면 잘못된 행동을 고치려 노력을 하고, 예, 그렇게 해서 체득이 된 그런 행동, 이게 습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듣기 싫은 버릇을 듣게끔 하는 습관으로 고쳐줘야 돼요. 어떤 버릇이 있느냐? 첫 번째로 전화를 해서 네, 고객님, 고객님 안녕하세요, 고객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고객님이라는 말이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상대방은 고객님이라는 말을 굉장히 지긋지긋하게 생각을 해요. 어디 가도 고객님이거든. 그쵸? 하루에도 이런 전화가 몇 통씩 오는데 다 고객님이에요. 웬만하면. 싫어해요. 그리고 고객님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내가 고객이 됐구나. 내가 고객이야. 그러면 나 뭐 사야 되는 거야? 뭘 또 사라고 하겠네? 이런 생각이 먼저 들지요. 제일 좋은 건 상대방의 이름을 불러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이 콜드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호칭에 관해서 연구를 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말이 빨라지는 거예요. 말이 엄청나게 빨라집니다. 고객이 언제 전화를 끊을지 몰라서, 그렇죠? 막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말이 굉장히 빨라져요. 그리고 언제 이 전화가 끊어질지 몰라. 뭐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쏟아내는 거예요. 줄줄줄줄줄줄. 빠른 속도로 막 얘기를 하게 되면 듣는 사람이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빨리 해서 많은 정보를 주기보다는 내가 던질 수 있는 핵심 키워드 두세 개 정도 딱 던져놓고 그거에 관심을 가졌을 때 다시 대화를 이어간다. 말이 빨라지면 절대 안 된다. 자, 세 번째는 부정적인 단어를 사용하면 안 돼요. 예.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이거 손해보시는 거 아니에요. 손해볼 상품이 아닙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듣는 사람은 이거 해도 손해보는 거 아니야? 손해볼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되는 거거든요. 부정적이잖아요. 그리고 부담 갖지 마세요. 부담 갖지 말고 들어보세요. 이런 얘기도 별로 좋지는 않아요. 부담 갖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순간에 부담을 갖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말, 부담 갖지 마세요라는 이런 단어를 쓰기보다는 편안하게 들어보세요. 편안하게 들어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부담이라는 단어를 쓰는 버릇을 편안하게라는 단어로 바꿔서 습관을 들여보는 거죠. 네 번째, 반론을 하기보다는 공감이 우선이 돼야 되죠. 공감을 먼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쓰지 말아야 될 말은 그런데요, 근데요, 이런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엄마가 저녁에 김치찌개를 맛있게 최선을 다해서 정말 맛있게 보글보글 끓여서 줬어요. 그랬더니 딸내미가 혹은 아들내미가 이걸 먹어봅니다. 그리고 엄마가 물어봐요. 누구누구야? 김치찌개 맛이 어때? 이렇게 물어보면 엄마 맛있어요. 근데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엄마가 뭐라고 할까요? 밥이나 먹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는 반론이잖아. 그래서 고객이 얘기를 하면 맞아요. 그리고 혹은 맞습니다. 맞는 얘기예요. 맞는 말씀이세요. 그리고 이런 면도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좋아요. 가능한 한 그런데요, 근데요보다는 그리고라는 말을 이렇게 사용을 하면 훨씬 좋습니다. 문맥상 맞지 않아도 그냥 써보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그냥. 당신 말이 뭔지 알겠어. 근데 있잖아. 이런 느낌이 아니고, 아,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겠어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면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결론적으로 상대방이 편안하게 나한테 다가올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좀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 남편이 부인하고 백화점에 옷을 사러 갑니다. 따라갔죠. 예, 그래서 와이프가 이 옷도 입어보고 저 옷도 입어보고 이렇게 입어봅니다. 그리고 이거 어때? 이거 어때? 막 물어보잖아요. 그때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둘 다 괜찮은데? 비슷해. 괜찮아. 이뻐. 이거 하면 안 돼요. 진짜 성의 없는 말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실제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든 안 하든 간에 말 한마디로 점수를 따는 방법이 있다고 하잖아요. 분명히 있어요. 아까 그 하늘색은 좀 어려 보여. 근데 이 보라색 있잖아? 이거 좀 날씬해 보이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실제 그렇게 생각을 하든 안 하든 듣기 좋잖아요. 어차피 와이프는 둘 중에 하나 골라 살 것이고. 자, 우리는 여기서 분양도 상대방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어떤 대답을 듣고 싶어 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해서 니즈 파악이지요. 답변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마음에 드는, 몸에 꼭 맞는 이런 옷들 구매하면 반품 안 해요. 절대 반품 안 합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바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는 듣기 좋은 얘기를 해주면 그때는 마음이 열리고,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교감을 또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게 되면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겁니다. 내 얘기에. 자, 오늘은 버려야 될 버릇, 가져야 될 습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런 얘기를 또 우리가 영업을 하는데 잘 매칭을 시키면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을 겁니다.